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많은 이슈들 가운데 꼽은 이 프레스콕 첫 번째 코너는 김태일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이배 의원의 방에서 못 나오게 직접 지시했습니까?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최이배 의원 감금하게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오늘 진술 법권 행사할 생각. 회의가 불법이면 왜 막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 그중 한국당 의원만 60명인데 나 원내대표가 대표로 출석한 겁니다. 이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이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오늘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이었죠.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었는데 5시간을 조사받는 동안 진술 거부권, 이른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시에요, 이 묵비권을 행사하려면 뭐하러 출석했냐 하는 비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나 원내대표도 오늘 황 대표와 마찬가지로 묵비권을 행사할까요? 이 한국당 관계자는요, 아마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살짝 귀뜸해주긴 했습니다. 김태일의 프레스콕, 60명 대표로 검찰에 간 나경원입니다. 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최이배 의원을 감금했느냐, 이걸 지시했느냐 여부가 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이번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태일 기자, 검찰에 출석하는 나 원내대표의 모습을 좀 보긴 했습니다. 이전에 국회에서 오전에 회의를 주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상황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어떤 말을 할지는 사실 알려지진 않았는데 오전 분위기는 사실 좀 기존과는 좀 달랐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나 원내대표는 통상 이제 아침 당 회의가 이제 끝나면 밖에 나와서 기자들하고 뭐 이런저런 질의응답을 하면서 현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은 회의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 기자들을 피한 채 두문불출했습니다. 이 나 원내대표가 이 검찰에 이제 출석한 거는 민주당 고발 이후에 이제 101일 만으로 이 한국당 의원으로 이제 처음 소환에 응한 건데 현재 이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한국당 의원이 60명이거든요. 예. 근데 나 원내대표가 이제 출석한 만큼 다른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을까, 다른 의원들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예. 지난번 황교안 대표는 출석은 했지만 정작 검찰 조사 동안에는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나 원내대표도 오늘 그런 전략을 쓰게 되나요? 앞서 제가 이제 발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아마 나 원내대표는 저번에 이제 황교안 대표처럼 묵비권은 행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귀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예. 나 원내대표가 어떻게 검찰에서 진술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보좌진의 어떤 운명과도 직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폭력을 과연 지시했느냐, 지시하지 않았느냐, 과거의 모습으로 좀 잠깐 돌아가서요. 패스트트랙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인지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저 숨어 있는 저 나경원 대표 앞으로 나와서 혼내봐! 그리고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모으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법 수호, 헌법 수호, 독재 타도, 독재 타도. 네, 지난 4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른바 지역구 의석수를 좀 줄이고 비례대표를 좀 늘리는 이런 법안을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을 했죠. 이것을 패스트트랙 법안에 태워서 신속히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보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빠루라고 하죠. 이게 못을 뽑을 때 쓰는 그런 빠루까지 좀 등장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가면은 폭력으로 이것을 저지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이호정 기자, 자,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간 것은 물리력을 행사해서 저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고요.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방금 본 화면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막고 또 빠루까지 등장을 해서 문을 따려고 했던 것, 과연 이게 저항권, 방어권의 행사냐 아니면은 패스트트랙 법안에서 금지시키고 있는 폭력의 행사이냐, 이게 법적으로는 최대 쟁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나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정당한 저항권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이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기특위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저 충돌들을 직접 개입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본인이 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게 본인이 지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요. 그런데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충돌은 이 불법적인 법안을 막기 위해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였다는 게 나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저 영상을 보고 저것이 방어권, 정당한 방어권, 저항권의 행사냐 아니면은 폭력의 행사냐,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판단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 영상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뭐 저기 있었던 의원들 60여 명 전부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대표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 폭력 행사를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폭력 행사를 지시했느냐, 주도했느냐, 이 부분도 검찰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본인들은 뭐 저항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은 지시 혐의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도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어떤 지시가 이루어졌고 또 지도부의 개입 의혹 등이 정확하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과 관련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의혹이 총 두 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하나는 회의를 의도적으로 진행을 방해했다는 점과 그다음에 최입의 의원에 대해서 감금을 했다라는 혐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이 한국당 측에서는 뭐 정당한 저항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국당의 주장에 따르면 저 회의 자체가 불법 사보임에 따른 불법 회의인데 그렇다면 왜 방해를 하느냐, 이런 의문점이 제기가 될 수 있고요. 또한 감금 혐의와 관련해서도 당시 화면 모습으로 봤을 때 사실상 뭔가 물리적으로 감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연 지도부 선까지 책임을 질지 아니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뭐 보좌관들이나 의원들 선으로만 책임을 져질지, 이 부분 역시도 오늘 조사에서 상당히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이 창문 틈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나경원 원내대표는 감금이 아니었다, 설득하는 중이었다라고 하면서 감금 지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데, 저 장면, 저 사진만 놓고 보면은 글쎄요, 설득 당하는 의원이 왜 창문을 빼꼼히 열고선 밖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 최입의 의원실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 과거 최입의 의원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를테면 이 한국당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로부터 의원실 내부 화장실에서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든지 해서 이 의원들이 끌려나가는 모습까지 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최 의원이 창문을 깨는 신용까지 하니까 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일부도 이러다 사람들이 다친다라고 말까지 했다는 게 지금 최입의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은 감금한 게 아니라 당시 뭐 강제로 문을 뜯는다고 하니까 설득하는 중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최입의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가지고 당시 상황이 담겨있는 이 SNS 메신저 등의 대화 내용까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금 당했다, 아니다, 우리는 감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설득 중이었다, 이 논리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지만 영상도 확보돼 있고요. 방금 김근희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최입의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SNS 등 각종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터라 어느 쪽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뭐 쉽게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윤 의원님, 나경원 원내대표가 늦었지만 검찰에 출석한 것은 원내대표로서는 뭐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져야 될 지도부의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 전면 부인하는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검찰에서 받아들여질 것인지, 검찰 입장에서는 불허할 것인지. 뭐 검찰이 조사는 하겠지만은 자유한국당은 저항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의 저항권이다. 불법 사보임, 그 패스트트랙 3법,
그 다른 당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 또 평화민주당 예. 그쪽에서 짜고 한 거기 때문에 저항권으로 해서 우리는 정당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폭력이 있었던 거는 그건 또 엄연한 사실이고 예. 특히 최입의 의원 같은 경우는 감금된 모습이 다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보면은 리더는 함부로 분노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기일수록 좀 침착하고 전략을 꾸밀 텐데 그때 원내 분노를 지휘하면서 빠루 들고 할 때는 나경원 의원은 나다르크라고까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였는데 예. 지금 지나가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을 좀 위기에 빠뜨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가장 좋은 해결법은 패스트트랙 12월 초에 또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때 여야가 합의해서 그 법을 3개를 어떻게 할 건가 처리하고 정치권에서 검찰에 좀 협조 요청을 좀 하는 모양이 제일 예. 좋은데 그게 우리 여야 분위기로 봐서는 그게 쉽겠습니까? 아마 법대로 끝까지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조국 장관을 수사한 게 그 청와대나 여권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엄청난 비난을 받았잖아요. 예. 아마 균형추를 맞춘다는 의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 수사 자유한국당의 60명 국회의원이 관련됐는데 이거하고 세월호 재수사 황교안 대표까지 관련됐죠. 굉장히 좀 엄하게 하지 않겠느냐. 어제 정의당 의원들도 또 검찰에 가서 패스트트랙 수사 제대로 좀 하라고 또 얘기를 또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저는 법의 끝까지 좀 정당하게 그 법의 수사에는 당당하게 좀 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인생사에는요. 새옹지마라는 말도 있고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60명 국회의원이 다 날아갈 수도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그 동정표가 또 모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정당당하게 처벌 제거는 받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 공수처와 더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의도다. 그래서 이 역사의 이런 극악,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좀 했습니다. 이게 과연 검찰에서 받아들여질지, 이 논리가 통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적으로는 자녀의 부정대학 입학 의혹 문제, 그리고 딸의 이른바 자신이 명예총재로 있었던 단체의 이사직을 당연하게 물려받은 문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검찰 수사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최근에 나 원내대표 이제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 이제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이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이제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처음 조사를 했는데 그동안 이게 이제 나 원내대표 고발 이후에 한 50일 정도가 더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당하고 일부 이제 시민단체들 입장에서 왜 나 원내대표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와 함께 이제 나 원내대표 딸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SOK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문체부 장관 승인 없이 이사로 선임된 배경 등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체부 감사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검찰 수사를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조국 전 장관 수사처럼 윤석열 총장의 이 검찰이 강도 높게 이 문제를 수사할 것인가? 물론 딸 의혹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 문제도 그래야지만 지금의 이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있는 여권 지지층이 그나마 수긍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통 국회 안팎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지금 윤석열 총장 스스로도 어떤 정당성을 좀 인정받으려면 똑같이 검찰의 칼끝이 좀 날카로워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현직 야당 대표 등을 수사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여당에서 검찰의 어떤 수사가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도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마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 고려 없이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의혹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밝히겠다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생각입니다. 이 야권의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